내가 적어도 이런 걸로서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겠구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좀 안에 판단이 들더라고요. 돈 이상으로 사람이 가장 힘들죠. 회사 운영하시다가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셨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느끼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기업체를 운영하고 더 큰 기업을 만들 예정이긴 한데, 그런 과정 중에 모든 게 평생 갈 것 같긴 하지만 소중하셨던 분들이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분들의 어떤 의도를 좀 잘못 파악해서 다른 길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든요. 1호 직원인 디자이너님도 그렇고 다른 개발자 좋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와 상황적으로 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거든요. 다른 판단을 했었으면 이라는 생각들을 하죠. 근데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여유가 하나도 없었죠. 생존이 걸려있는 약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같아요. 상황 자체가. 네,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동일하게 좀 했을 거는 같고, 추억 속에 묻어두고 고마움을 느끼고, 사무실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잖아요. 제 사무실도 갖게 되고 사원증을 만들었거든요. 올해 초에 그 디자이너분이 맨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 혹시 디자이너는 좀 뭐 목표하시는 게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만 꼭 내 손으로 라인프렌즈 사원증을 목에 걸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원증 만들고 그랬을 때 울컥해가지고 저도, 그분은 회사를 키워서 사원증을 목에 거는 그날까지 열심히 같이 대표님을 하겠다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뒤로 사원증을 만들기까지 이제 6년이 걸렸으니까 이제는 같이 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다른 곳에 계시니까 저희가 월간 나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전 직원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소통하는 그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공동체라는 말이 제가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화두였던 거는 같아요. 제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위계질서나 상하 수직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서 본인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일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약간 이런 조직 문화, 정말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런 걸 좀 꿈꾸면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아직도 대표를 맡고 있다라고 항상 소개를 하거든요. 본인이 뭐 어떤 개발자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파트를 맡고 있고 이런 거일 뿐이지, 저도 이 회사 내에서 대표라는 직위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을 뿐인 거지, 언젠가는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싶다는 약간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대표라 더 위가 아니라 지금 현재 회사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나는 대표를 맡고 있고 이분은 개발을 맡고 있고 이 사람은 디자인을 맡고 있다, 이런 조직 문화를 저는 꿈꿨거든요.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보람도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속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좋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해주셨거든요. 공동체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훼손시키거나 중단하는 일은 없었던 만약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뿔뿔이 흩어지셔가지고 다른 기업에 가셔서 고생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보람되거나 가치를 추구하셨던 좋으신 분들이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목적의식도 잃으실 것 같아요. 아직도 직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셨다 또 보면은 항상 좋으신 분들이 있고 그걸 이용해 먹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상사와 부하 직원 뿐만 아니라 같은 동기여도 계속 일을 맡기고 막 거절 못해서 일을 하고 있고 막 주말에 불려 나오고 막 그러면서 싫은 소리 안 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좋으신 분들이 모여야지 서로 착취 안 하고 더 뭔가 더 해주려고 막 이러고, 과연 이런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꾸리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 나는 그게 참 궁금했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부할 수 있는 거는 라인프렌즈의 직원들은 다른 그런 기업과는 좀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그 가치관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 공동체가 정말 되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하나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 것도 자신이 그쵸,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의 이 조직의 문화가 바뀌거나 조직의 방향성이 바뀌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서로 소중한 분이다 라는 걸 서로 인식을 하고 있다. 단순히 회사의 일개 직원, 조직원 아니면 그냥 하나의 파트 부분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대표하고도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는 게 있었을까요? 신념을 포기했다기보다는 네.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이것도 기업이잖아요. 4개월, 5개월을 고민했었던 거는 같아요. 만약 내가 기업의 리더가 됐었을 경우에 정말 잘 나가는 사장님 아니면 잘 나가는 기업이 됐을 때
내가 변치 않을 수 있을까? 내가 흔히 욕하던 활동했었을 때 비열한 사장들 많거든요.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자본의 논리로 사업을 한다거나 이권만 쫓아간다거나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를 엄청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내린 판단은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을 처음 만들 때였죠.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적어도 이런 걸로서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겠구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좀 안에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때의 약간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있는 거는 같아요. 욕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만들면서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신 거네요. 신념을 내려놓은 건 아니고 판단 기준을 조금 내려놨다. 네, 성장을 제한시킨 그런 인자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왜 대학교 때 경영학을 공부 안 했을까? 과가 정치외교학과 충분히 이제 경영학과도 들을 만한 수업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저는 경영학이 너무 무섭긴 했었어요.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막 정리해고 얘기하고 기업이 회상하기 위한 회생 절차 얘기하고 인간을 휴먼 리소스 자원으로 보고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막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학문이라고 맞습니다. 느꼈어요. 무서운 학문이다. 무서운 학문이다. 내가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영을 좀 배워둘 거야. 사회의 이면을 좀 더 학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본주의의 이면을 알아야지만이 그거를 안 할 텐데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고 경영학을 배운 대로 한다는 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어떤 게 있으세요? 영어 프리토킹이 안 되니까 개발서 문서나 아니면 이런 영어를 읽는 거는 하는데 사업 얘기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영어로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저희 이제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IT 사회적 기업 라인프렌즈의 정영찬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해봤고요. 오랜 시간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오늘부터 불행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이게 해외 심리학자가 쓰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우울증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자기 감정들에 대해서 직접 바라보고 솔직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편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예.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